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오늘 50/50 소식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나가 50/50 유튜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50/50 해외 출장 키나 브이로그가 올라왔습니다. 키나의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이로그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다고 하네요. 예. 틱톡 봉사에서 또 일정을 하고 인터뷰도 영상이 올라왔었죠. 예, 빌보드 또 프라이드 빛 파티 가기 전에 또 영상 헐리우드 일정을 이렇게 하고 또 산타모니카 해변 LA에서 떨어져 있는 여기 해변에 또 놀이동산이 이렇게 있죠. 익사이팅한 거를 좋아한다. 20대 초반에 소녀 놀이동산에서 또 즐겁게 키나가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번지 점프를 이제 세나가 했었나요? 세나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지 그때 아이스크림이 진짜 큰데 민트 초코파 민초파입니다. 키나의 미국 출장 브이로그 영상이었습니다. 귀엽고 밝은 모습이네요. 브이로그도 아주 귀엽게 잘 밝게 이렇게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브이로그 자주자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일 오늘 또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발표한 내용이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기사가 여러 군데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재업 템퍼링 하면 퇴출돼야 템퍼링 세력은 무조건 퇴출돼야 한다. P50 유준원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템퍼링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연재업의 이런 발표가 기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측이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1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야 연재협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이야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이야 연예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재협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 연예인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예인이 이 같은 영향력을 악용하고 표준 전속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기획업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연재협 측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개정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업자와 대등 당사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대중문화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지만 기획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룹 피프티와 유준원의 사례가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언급했다. 현재 산업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연재협은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표준 전속 계약서 개정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템퍼링에 대한 부분도 단호히 할 것을 공고히 했다. 연재협은 템퍼링으로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는 근절돼야 하며 템퍼링으로 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제작자와 연예인들은 퇴출돼야 한다며 템퍼링을 일으키는 제작자와 연예인을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그래서 법과 제도적으로 이 템퍼링에 관해서 강력하게 근절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그런 세력들은 철저하게
이제 퇴출을 시켜가지고 그런 연예인이나 그런 제작자들은 발을 못 붙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연재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프티와 유준헌 사례를 이제 빗대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 그리고 다른 회사로 하는 그런 사례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우리나라 산업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도약할 수 있는 더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바로 잡아서 우리나라 K-팝이 전 세계의 한류 문화를 뿌리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연예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접해서 이제 앞장 쓰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이런 틀을 그리고 이거 잘못된 이런 범법 행위를 사전에 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되고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음반을 뭐 내기도 전에 회사가 망하고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음반을 냈는데도 제작자가 이제 활동을 하지를 않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음반을 내려고 이렇게 투자를 받고 가수하고 음반 작업까지 다 해놓고 또 돈을 가지고 또 튀는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매니저가 이제 뜬 가수를 연예인을 다른 회사로 또 옮기는 과정에서 또 본 소속사가 망하는 그런 일도 겪었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영세 진짜 삼류 전문성이 없는 진짜 밑바닥 그런 기획사들 이런 회사들에서나 일어나는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인데 이게 빌보드에 올라간 이렇게 크게 성장한 중소기업이지만 크게 성장한 회사 그리고 30년 이상 제작을 하셨던 이런 제작자분이 만든 아이돌 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골마 터진 게 이제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이 나라 산업, K-팝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음반 제작이나 가수들이나 부모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JTBC에서 이제 오디션 공지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지원하기 해가지고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Girls on Fire, Girls on Fire 이름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가자를 대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보컬 그룹 결성 프로젝트 참가자 대모집. 그래서 이게 JTBC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방송할 그런 계획으로 이제 뽑는 그런 오디션 프로젝트입니다. 전원 메인 보컬을 구성된 제2의 빅마마 마마무를 이제 찾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컬 팀을 여성 보컬 그룹을 만드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창력이 굉장히 좋은 K-팝 보컬, 뮤지컬, 아이돌, 뭐 싱어송라이터까지 나이하고 국적하고 상관없이 실력 있는 여성 보컬리스트면은 누구든지 이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컬 위주의 여성 보컬 오디션이다. 그래서 JTBC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6월 달부터 아마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그 전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걸스 온 파이어 어느 정도 가창력 있는 보컬리스트들이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시청률 1%는 넘어가겠죠. 시청률 1%는 못해도 넘어가죠. 자, 그리고 50/50 뉴 제너레이션 오디션이 요코하마에서 일본에서 지금 진행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본스타 요코하마. 저도 요코하마 일본 여행 갔을 때 이제 도쿄 구경하고 오다이바 뭐 시부야 이런 데 구경하고 요코하마 가서 그쪽 이제 료칸 이제 온천을 한 적이 있는데 요코하마 되게 좋은 멋진 도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본스타라는 이제 이 기획사가 이쪽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르세라핌이 일본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별로 봤을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음반 시장이 큰 일본이기 때문에 또
일본은 또 덕후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캐릭터들이라든지 아이돌 뭐 여러 가지 이제 덕후들이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면은 뭐 여러 가수들을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가수의 한번 팬이 되면 끝까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응원해주는 아주 좋은 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멤버를 오디션해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 오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어트랙트 키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 빌보드에 올라갔던 최장 기간 가장 빠르게 올라간 이제 50-50 이렇게 해가지고 어트랙트와 본스타 이 회사와 같이 르세라핌의 카즈야, 사쿠라 이 두 일본인 멤버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일본 가합 홍백전 70년이 넘은 매년 연말에 하는 여성 가수와 남성 가수가 이렇게 나눠서 대결을 펼치는 그런 오래되고 최고의 가수들만 나온다는 프로에 르세라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와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는 방송 프로인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인 멤버가 2명이 있기 때문에 르세라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니스라는 그런 일본 아이돌 기획사 중에 가장 큰 기획사가 이제 대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수들이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 K-팝 가수들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합 홍백전은 한국 가수들이 좀 많이 나온다. 아이돌 가수들이. 자, 그렇고 일본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할 수가 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일본이 가장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50-50도 일본인 멤버 오디션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영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멤버가 오디션으로 50-50 멤버로 영입이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을 구성하면은 일본인 member 1명, 또 영어가 되는 재미교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를 구성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50-50가 뭐 한 5명, 6명 또 멤버가 많아져도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지원자들도 또 이번에 50-50 오디션에 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멤버들 50-50 멤버들 뉴 제너레이션 50-50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유니버스 티켓 수요일 11시로 이제 또 세 번째 방송 시간이 바뀌었죠. 그리고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번 주에는 0.5%, 진짜 이거 완전히 망했다고 이렇게 화제성도 전혀 없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렇습니다. 또 투자한 회사들도, 또 굿즈를 제작한 회사들도 있고, 또 투자한 FNF 이 회사도 100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률이 처참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녹색 아버지회라는 SBS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제가 환경을 살리자 뭐 이런 프로기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차인표 씨 나오고요. 아버지들이 이제 우리나라 산불 화재가 났던 곳에 이제 나무를 심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 방송 공익방송 같은 그런 방송이 프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방송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지는 유니버스 티켓, 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유니버스 티켓 PD나 제작자들은 그 알 PD 멱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알에서 제대로 팩트를 얘기를 했고 크로스 체크로 잘 취재가 됐다면은 저는 유니버스 티켓을 계속 연장해서 방송을 계속 하면서 이 멤버들 중에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뭐 나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니버스 티켓을 어느 정도는 받겠죠. 이 정도로 처참하게 나오진 않았겠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니까 몇 가지 뭐 MC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 그 다음에 뭐 방송 조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돌 멤버들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되게 밋밋하다. 방송이 되게 밋밋하다. 왜냐하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다라는 거는 절실함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지망생들의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일단 잘된 오디션 프로들은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프로듀서 101도 그렇고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또 퍼스타 K도 그렇고 다 스토리가 있고 그 절실함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거기에 어떤 코치나 디렉팅을 하는 그런 프로듀서들의 또 조언과 또 디렉팅이 나타나면서 또 변화되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보여주기만 막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니버스 티켓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멤버들을 막 계속 보여주고 지망생들이 바로 활동할 수 있고 스타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단 되게 밋밋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MC도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그 MC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이제 40, 60대가 봤을 때는 유나나 소녀시대나 저 심사위원들 지금 활동하는 아이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년 전까지도 활동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수로서의 베테랑들이긴 하지만 일단 시청률은 아이들이 10대, 20대를 겨냥한 그런 타겟층으로 방송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50/50 멤버 오디션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뉴 걸그룹 프로젝트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지금 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키나의 근황과 어떤 모습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화제성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의리로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